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와 인천으로 가는 여객선 비욘드 트러스트호의 결항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취항 이후 1년여 동안 이어진 5차례 고장 원인을 알아봤더니 모두 엔진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운항 중단이 예고된 비욘드 트러스트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이상이 감지된 엔진의 속도를 조절하는 조속기를 조사한 결과 조속기와 연결된 엔진 축을 고정하는 볼트 핀이 풀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정을 해주는 핀 자체가 빠져나왔고, 그리고 그 자체가 이제 끊어지면서 이제 이상 현상이 보였다는 얘기죠.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충돌이 있고 그러니까. 지난 2021년 국내에서 건조돼 같은 해 12월 첫 취항한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지금까지 1년 1개월가량 운항하는 동안 5차례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월 취항 한 달 만에 엔진 시동이 꺼졌고 석 달가량 운항을 중단하며 전문기관과 제조사가 벌인 정밀조사에서 고장 원인은 엔진 내부 이물질 혼입으로 밝혀졌습니다. 엔진 조립 과정에서 나사의 금속 찌꺼기가 엔진에 섞여 들어갔다는 겁니다. 수리와 점검을 마친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지난해 5월 운항을 재개했지만 석 달 만에 엔진 실린더에 냉각수가 흘러들어가 운항이 중단되는 등 이후에도 3차례 고장이 이어졌습니다. 선사 측은 그동안 문제가 생긴 엔진 부품들을 새로 교체해 수리하고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 운항을 재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 선사 관계자는 첫 번째 이상 감지에 따른 정밀조사에서 엔진에 또 다른 결함이 발견됐지만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소에서 수리를 할 때 캠샤프트 처짐 현상을 발견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하중이 좀 틀어진 걸 저희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별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대수롭게 지금 넘어간 거죠. 이에 대해 선박 제조사인 현대미포조선은 엔진 결함은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라며 현재 선사 측과 선박 안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7년여 만에 투입된 비욘드 트러스트호. 잦은 고장 원인에 대해 선사와 제조사, 관계당국이 명확하게 조사하고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서귀포 시내 한 도로에서 중학교 입학을 앞둔 12살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리던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난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는 더 늘었고 도로 곳곳에서는 여전히 위반 차량들이 속출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패딩 점퍼를 입은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가 아이를 들이받더니 튕겨져 나간 아이는 옆 차로에서 달리던 또 다른 승용차에 잇따라 부딪힙니다. 주황색 전멸 신호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차량들은 서행하거나 멈추지 않았고 병원에 후송된 어린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은 강화됐지만 도로 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차는 일단 멈춰야 합니다. 사고 이후 현장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가자 경찰이 차를 멈춰 세웁니다. 보행자가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무조건 서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스티커 발부하겠습니다.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됐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량도 여전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녹색 신호일 때만 우회전해야 하지만 차량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경찰 단속에서 차량 15대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에 동승자를 태우지 않은 차량 1대와 탑승한 어린이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도 2대 적발됐습니다. 동승자를 안 태우고 지금 운행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에 저희가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를 태우고 다니셔야 되는데 일시정지 표지판이라든가 포인트존 그리고 우회전 3색 등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확대 설치해서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교통사고는 769건으로
1년 전보다 4.6% 늘었고 18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강화된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인 가운데 보행자 보호 의무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도가 풍력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며 지난해 말 새로운 개발 계획을 내놨는데요. 풍력발전 개발 주도권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이라며 비판이 잇따르자 제주도가 수정안을 내놨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동복과 가시리, 행원에서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는 제주에너지공사. 지난 2015년 공공주도 풍력개발 계획이 세워지면서 제주 지역 풍력발전 사업은 사실상 에너지공사가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 속도가 늦어진다며 지난해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주도가 내놓으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한 달여 만에 제주도가 내놓은 대안은 입지 선정을 공공에서 하겠다는 것. 계획 입지라고 불리는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사업 예정지를 공공에서 선정하고 이후 사업자를 공모하겠다는 겁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훼손이라든가 난개발에 따른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부터 진행, 운영까지의 어떤 공공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개발 방식은 공공과 민간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관리기관으로 참여해 사업자와 함께 심의를 받아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받은 뒤 개발을 한다는 건데 정확한 역할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리기관의 역할, 어떤 기능과 범위를 좀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정안이 오히려 공공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기존 방식은 에너지공사가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친 뒤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이었지만 수정안은 사업 초기부터 민간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그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자가 유리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약간 특정한 사업자에게 좀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의혹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조만간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월동하던 꿀벌 수십억 마리가 사라져 양봉 농가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피해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정용 꿀벌이 필요한 시설 농가까지로 피해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대구 MBC 서성원 기자입니다. 경북에 있는 한 양봉 농장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30% 정도의 벌통에서 꿀벌이 사라지는 피해를 봤던 이 농장은 올해는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절반 이상의 벌통에서 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벌집을 짓는 나무 소비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나머지도 사정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원래는 전체적으로 벌이 조금 꽉 붙어서 먹어야 되는데 바글바글 해야 됩니까? 네, 바글바글 해야죠. 매년 300개의 벌통을 참외 농가에 수정용으로 빌려줬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아예 못하게 생겼습니다. 작년에도 피해가 있고 한데 올해는 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저뿐만 아니고 이 주위의 농가분들이고 경산에 우리가 한 6,000군 이상 성주 참외밭에 그 수정벌 납품을 했어요. 올해는 한 2,000군도 안 돼 있습니다. 불똥은 시설 농가까지 번졌습니다. 다음 달 참외 수확을 위해 이달 하순에는 화분 매개용 꿀벌을 사와야 하는 이 농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가격이 오를 것이란 말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이마저도 필요한 벌을 모두 구할 수 있을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라리 사람을 써서 수정하는 게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근데 아직 선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더 많이 할지
비싸더라도 벌을 사서 하는 게 더 많이 생산이 될지 아직 그 비교를 하지를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경북의 양봉 농가는 줄잡아 5,000여 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경상북도는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는 만큼 정확한 피해 조사는 물론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저항성벌 신품종이라든지 아니면 방제법이라든지 아니면 종봉 요항벌 특성이라든지 근본적 대책 마련도 함께 구상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해 이어지고 있는 꿀벌 피해로 양봉 농가는 물론이고 시설 농가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밤사이 제법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산지에는 60mm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요.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현재 제주는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와 중산간 지역, 추자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낮까지 산지와 중산간 지역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에서 25m 정도로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해안 지역에도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해서 오늘도 포근하겠는데요. 현재 기온 북부 동부 지역 9도, 서부와 남부 지역 10도고요. 한라산 성판악은 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동부 지역 12도, 남부 지역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전까지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비양도는 상대적으로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낮 기온 9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 남부 앞바다와 제주 서부 앞바다에는 풍랑특보가 해제됐는데요. 그 밖에 제주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물결이 2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안개도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도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사이에 또 한 차례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다음 주 중반쯤 추워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4.3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제주도는 문화재청에 4.3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오는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등재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추진위에는 4.3 분야 원로와 전현직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이번 문화재청 접수에는 산림청의 녹화사업과 충남의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 등 10여 곳이 신청해 경합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노후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제주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에 따라 법률이 공포되고 정부 계획이 확정되면 대상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조성 후 20년이 넘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 지구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데 제주에서는 제주시 1도 지구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숙박업소에서 연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3일 밤 제주 시내 모 숙박업소에서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며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불법 체류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제주 시내 집에서 잠자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고소하자 얼굴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는 추자 주민들의 의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의료원과 방문 무료 진료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의료원은 매달 둘째, 넷째 목요일에 추자보건지소에서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해녀, 취약계층을 우선 진료합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